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수학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걸 찍으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문제집을 추천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고민을 했고, 문제집을 추천을 함부로 해도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하도 주변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어떤 문제집 푸는 게 좋냐고 물어본 게 많더라고요. 문제집 추천 영상 찍었습니다. 먼저 문제집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100%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집을 살 때 참고하시라고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집 기본편입니다. 기본편하고 심화편이 있어서 기본편을 모두 풀고 심화편을 풀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편의 문제집과 심화편 문제집을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의 80% 아이들은 기본편을 풀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거보다 좀 더 잘한다. 그리고 수학이 많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심화편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문제집을 풀 때 제가 3가지 문제집 푸는 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기별로 2가지의 문제집을 풉니다. 만약 조금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한 문제집을 다 풀고 그 다음 2번째 문제집을 풀고요. 학기 중에 나간다고 하면 학기 중에 한 권을 풀고요. 한 권은 그 다음 방학에 풀게 됩니다. 한 학년 한 학기당 문제집은 2권씩 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기입니다. 막 3권, 4권 이렇게 양만 쌓이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 하나라도 꼼꼼하고 제대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답률이 80% 정도 되는 문제집을 풀어야 해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맨날 다 맞아. 맨날 다 맞으면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문제집은 아이한테 그렇게 효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0% 정도의 정답률이라는 건 나머지 20%는 어렵거나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배워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80%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집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편의 문제집 2권을 추천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해법수학에서 나온 개념 클릭입니다. 두 번째 문제집은 신사고에서 나온 쌤이에요. 각각의 문제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첫 번째로 해법수학에서 나온 개념 클릭 문제집은요. 쉬운 문제로 쭉 보는 거예요. 개념 클릭의 장점이 쉬운 문제가 쭉 나오고 연산 연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로 한번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문제집에는 문장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신 연산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우선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걸 해서 아이들이 기운이 빠지거나 힘이 잃지 않게 쉬운 문제로 쭉 나가게 됩니다. 단원별로 꼭 잊지 않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연산도 완벽히 한 다음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집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만화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준비학습이라고 해서 이 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준비학습에서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한번 환기하니까 배운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교과서 개념이라고 해서 개념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나와요. 그 다음에 개념 집중 연습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로 연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각도 단원이라고 하면 각도 재는 게 쭉 나와요. 다양한 각도를 잴 수 있게 나와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각도 재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지나가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고 맨 마지막에 단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원 평가는 약간 난이도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문제집에는 문장제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문제집으로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집에서 그 다음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집을 풀고 나서 다른 문제나 학교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선 연산에 대한 자신감은 붙었으니까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집에 대한 목표는 가장 먼저 한번 훑어보기. 제가 개념 클릭 문제집을 가져왔어요. 아이 이름 좀 지웠는데요. 저는 문제집을 풀 때 항상 이렇게 날짜를 써줘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를 확실히 써주고요. 개념을 천천히 읽고 풀어봅니다. 앞에 이렇게 개념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나온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이 개념을 읽어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읽으면서 그 단원에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살펴보고요.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게 연산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완료하는데요. 절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문제집에는 문장제나 더 플러스에는 다른 유형들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집 편입니다. 아까 말했던 신사고 쌤 문제집이고요. 쌤은 고등학교 때부터 풀었던 문제집인데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집을 한 권에 풀었는데 보통 문제집 한 3권을 푼 느낌이죠. 신사고 쌤은 정말 문제도 많고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풀기가 참 좋아요. 다양한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유형별로 문제를 하나만 설명을 해도 그 밑에 쭉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묶인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밑에가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형별 설명 딱 하나를 하면 나머지를 연습해 볼 수 있게 잘 나와 있다는 거 좋고요. 그런데 C단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C단계 정도면 보통 최상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거보다 아랫단계나 아니면 최상위랑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C단계 문제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C단계 문제가 많이 길어요. 많이 길면 요즘같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실생활이나 여기저기에 접목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쌤이 풀 때 먼저 좀 요령이 있어요. 먼저 설명을 하고 볼게요. 문제집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단계에서는 기본 다잡기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집에서 문제 풀었던 거 있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습하는 단원이고요. B부터
여기서부터는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쭉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잘 모르면 이거를 힌트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냥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약수 문제라면 이게 공약수를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공배수를 구해야 돼? 이런 거 고민할 때 위에 한번 쭉 보고 공약수 구하라는 문제구나 하고 그냥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게 좀 꼼꼼하게 알게 하는 것도 좀 좋고요. 그래서 고등수학이나 중등학 수학에서도 이 유형에만 익숙해진다고는 해요. 하지만 저는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대망의 C단계 문제입니다. C단계 문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아주 길어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 있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C단계는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단계를 다 빼고 문제집을 풀어요. 만약에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C단계를 다 빼고 문제를 푼 다음에 아이가 원래 나갔을 때 아이들이 진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려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만약에 나는 같이 풀리고 싶다 하면 저는 문제집을 다 풀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C단계를 푸는 효과로 해서 문제집을 2번 풀립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아예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이제 선행을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원래 배우는 학년이 되면 그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C단계 못 푼다고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부담 없이 쭉 지나가 주세요. C단계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쭉 지나가고 나중에 풀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는요. 단원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C단계보다도 훨씬 쉽거든요. 센 문제집 풀이 요령은요. 다양한 유형 문제 풀어보게 하시고요. 노트 쓰기 연습해주세요. 센은 자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노트 쓰기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저희 아이들은 문제집에다 막 그냥 풀었잖아요. 이때는 조금 어려서 노트 쓰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라 하는데 노트를 써라 하면 그 부분이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5학년, 6학년 정도 올라가면 노트 쓰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게 수학 실력으로 나타나요. 하루에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노트에다 차분히 푸는 거는 꼭 연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C단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심지어 안 해도 돼요. C단계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라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편 마무리했고 이제 심화편으로 올 거예요. 기본편만 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집에 눈물을 쏟거나 수학을 싫어하지 말고요. 기본편이라도 꼼꼼히 깐깐하게 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매일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겹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루에 조금씩 풀어가는 수학 문제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합니다. 꼭 수학 문제집 매일매일 조금씩 푸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심화편 문제집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학을